자, 오늘은 넓이와 적분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일단은 넓이와 적분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넓이를 어떻게 구하겠냐부터 먼저 배우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그 넓이 공식까지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당연히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그냥 x축 둘러싸인 넓이였을까요?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줄 아냐?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기. 자,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뭘 정의했냐면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 우린 거꾸로 x축으로 fx와 둘러싸인 넓이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겠어? 당연히 상황은 몇 가지? 그렇죠. 상황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겠죠. x보다 위에 있는 상황, 그리고 뭐한 상황, 아래에 있는 상황, 그리고 얘가 섞어 있는 상황이 있겠죠. 이런 상황.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뭘 구하자? 넓이를 구하자. fx. 자, 그래서 a부터 b까지 뭘 구하래요? 넓이를 구하란다. 아, 우리 넓이는 이제 뭘로 구하겠다? x보다 위에 있으면 그대로 정적분으로 구하겠다라는 거죠. 아, 위에 있으면 그냥 정적분으로 구하기. 아, 이런 건 안 적어도 되는데 뭐 굳이 적나 우리 유주. 자,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 이 넓이는 정적분한 거에다가 뭘 붙여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인다. 다 알죠. 이런 건 마이너스. 자, 그리고 여기를 a부터 나 b까지 여기 면적을 구하고 싶어. 전체 면적을. 그러면 요 면적을 S1 여기 S2라 그러고 요 점을 C라고 잡는다면 내가 구할 놈은 S1 더하기 S2를 구할 건데, 그러면 요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면 A부터 C까지는 그냥 적분하고 C부터 B까지는 적분한 거에다가 뭘 붙여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하면 이게 당연히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는 거다. 아, 정적분으로 구할 거고 위쪽이면 그대로 정적분값, 아래쪽이면 정적분의 마이너스 값을 우리는 x축 둘러싼 넓이를 구한다라는 거다. 그 다음은 또 무슨 축? y축도 있죠? y축도 간단하게 보면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자, 그러면 y축도 마찬가지. 상황은 세 가지. 얘가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상황,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상황,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가는,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가는 상황이 있다. 이때 요식은 x는 gy라고 쓰고, 그러면 얘를 y축보다 오른쪽에 대해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뭐 하라는 거? 넓이 구하라는 것을, 이 넓이도 인테그랄 dy, y축이니까 dy, 누굴 적분한다? gy.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그냥 알파부터 베타, 아래쪽부터 위쪽까지를 그대로 적분하면 되는 거고. 자, 이번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에 면적은, 아, 왼쪽에 있는 면적은 적분한 다음에 뭘 붙여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 요놈의 면적이 된다. 그리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여기가 S1, S2. 그래서 둘러싸인 넓이는 이것도 S1 더하기 S2가 되는 거고, 지금 그림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적분, 그리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적분한 다음에 뭘 붙여라?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을 우리는 요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되는 거다. 결국에 그냥 x랑 y를 자리를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왜 화장실 가고 싶어? 아, 맛있어서? 그렇구나. 자, 세 번째. 자, 뭐야?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기.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자,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위에 있고요. 하나가 아래에 있을 때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있고, 얘가
번갈아 가며 있을 때 fx가 이렇게 있는데 해당하는 gx가 이렇게 그려지는 위아래가 번갈아 가는 상황에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거의 면적, 이 a부터 b까지의 요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겠다고 앞으로? 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서 그대로 뭐 하겠다? 적분을 하면 이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얘기할 거고,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이 번갈아 가면서 있는 이 면적을 구하라고 한다면 결국 이 면적은 S1하고 S2를 더하는 건데, 결국에 S1은 A부터 C까지 위에 거 fx에서 gx를 뺀 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더하기 C부터 B까지는 누가 위에 있기 때문에 gx가 위에 있으니까 gx-fx 뺀 것을 적분하는 것을 우리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다. 아, 결국 넓이는 정적분으로 구할 건데, 맞아요? 지금처럼 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넓이를 구하겠다. 자, 그러니까 결국 넓이는 정적분으로 구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우리는 넓이 공식으로 이런 넓이들을 조금 더 빨리빨리 구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 공식을 갈게요. 넓이 공식. 자, 넓이 공식 우리 몇 개 외우면 되죠? 그렇죠. 몇 개? 5개만 외우면 된다. 많지 않아요. 5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영어 단어 5개 외우면 딱 돼요. 알았죠? 자, 넓이 공식 가봅시다. 넓이. 시작하면 자고. 자, 4번 넓이 공식. 자, 첫 번째는 자, y는 k의 x마 알파, x마 베타로 이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줄 아냐? 자, 이 넓이는 우리 어떻게 구한다? 가장 많이 쓰는 거죠? 6분의 절대값 k의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겠더라. 그래서 그 상황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k x마 알파, x마 베타의 원래 dx의 절대값을 구하는 건데, 이게 면적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뭘로 구할 거냐면 저렇게 넓이 공식으로 구할 거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요 알파부터 베타 이차함수 알파근 베타근인 정적분을 구하라 그러면 아, 이런 거는 넓이 공식으로 구하면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차함수 넓이 공식. 자, 두 번째 몇 차함수? 3차함수 중에 y는 k의 x마 알파의 제곱 x마 베타. 그림으로 그려보면 한쪽에서 중근, 나머지 근이 하나짜리인 놈. 얘는 당연히 이쪽으로 접해도 되고 이쪽으로 접해도 되고 상황은 어차피 다 똑같아요. 제곱이 여기 붙네 여기 붙네 하는 건데 어차피 똑같더라. 자, 요거 넓이 공식 안 까먹었죠? 넓이 공식 뭡니까? 요게 12분의 절대값 k의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이고 결국에 요 놈이 절대값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k의 x마 알파의 제곱에 x마 베타 dx를 구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또 정적분을 갑자기 물어본다고 저거 구하라고 그러면 저 정적분도 뭘로 구한다고요? 넓이 공식으로 구하면 훨씬 더 우리가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됐어요? 여기까지도. 자,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자, 3번. y는 k의 x마 알파의 세제곱 x 빼기 베타. 얘는 알파에서 3중근, 나머지 근 하나를 베타로 하는 요런 모양의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거다. 자, 이 넓이 공식이 뭐였니? 몇 분의
20분의 절대값 k의 베타 빼기 알파의 5제곱이고 얘가 결국에는 뭘 구하는 것 같냐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k의 엑스마 알파의 3제곱에 엑스마 베타를 구하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적분은 또 넓이 공식. 자, 2개만 더 적고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4차 함수 중에서 y는 k의 엑스마 알파의 전체 제곱, 엑스마 베타의 전체의 제곱인 상황. 즉 알파 중근, 베타 중근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넓이. 자, 여기 넓이 구식 뭡니까? 몇 분의 30분의 절대값 k의 베타 빼기 알파의 5제곱. 4차는 5제곱을 넘어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결국에 뭘 적분해라? 갑자기 알파부터 베타까지 얘를 구하라 할 때가 또 있겠죠?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절대값. 그러면 얘는 요 넓이 공식으로 구해줘야겠다. 됐어? 여기까지? 저기 보일까는 모르겠는데. 5번. y는 k의 엑스마 알파, 엑스마 베타, 엑스마 감마. 가장 일반적인 3차 함수다라는 거죠. 자, 요거 얘 갑시다. 자, 얘는 당연히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3차 함수에 여기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고 여기는 요 S1과 S2의 면적들을 따로따로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S1의 넓이는 됐어요. 갑니다. 6분의 K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에서 이거 안 보이겠다. 여기 조금 더 왼쪽으로 쓰자. 다시 S1은 6분의 절대값 K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에서 감마에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빼는 거다. 6분의 절대값 K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에서 감마에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빼야 된다. S2는 6분의 절대값 K의 베타,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에서 2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에서 알파를 빼야 된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3차 함수의 이놈과 이놈의 면적을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고 공식을 외우는 방법은 6분의 넓이 공식을 한번 써주고 됐니? 여기서 이쪽에서 요놈의 중점 좌표를 빼주면 되는 거야. 이쪽의 면적은 6분의 K에 여기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때려놓고 그래 놓고 여기에 중점에서 요 알파를 빼주면 요게 일반적인 3차 함수의 요놈과 요놈의 뭐가 되겠다? 넓이가 되겠다가 된 거다. 됐니? 왠지 증명해줬나? 요거 넓이 공식 왠지? 해줬냐? 혹시나 이거 넓이 공식 까먹을 수도 있잖아 다들. 아니야? 기억할 수 있어? 까먹으면 어떻게 해? 아이씨, 안 까먹는 방법 알려줄게. 요거는 살짝 그래도 너네가 안 까먹게 해서 증명 한번 해줄게. 안 까먹게. 예시로 한번 들어줄게. 예시로. 자,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줄게. 들어봐. 자, 예를 들어 얘 인테그랄 간단하게 1부터 2까지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의 넓이를 구하래. 요거에 요렇게 했을 때 자, 봐봐. 여기 쪽에 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고 1, 2, 3 여기 넓이를 구하래. 여기 넓이를 구하라 문제 나왔다고. 원래는 1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돼. 맞죠?
됐니? 이제 공식을 쓸 때 어떻게 왜 혹시 까먹었어? 내가 까먹은 상황이야? 까먹 이렇게 하는 거 봐봐. 우리는 뭘 하냐면 3차함수에서 요 놈의 중점을 잡아서 3차함수에 요 간격이 지금 2분의 1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잡으면 2분의 3 2분의 3이라 잡으면 이 간격이 2분의 1 2분의 1 칸이죠. 그러면 3차함수가 요렇게 주어졌을 때 얘를 1부터 2까지 그냥 정적분하면 얼마인 줄 알아? 요 3차함수 1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여기 간격이 2분의 1 2분의 1 칸 정적분 얼마? 1부터 2까지 요 식을 정적분 얼마? 0이란 걸 알아. 그래서 얘 x 빼기 3을 됐어요? 요 놈의 중점인 x 빼기 2분의 3을 써주고 근데 없었던 지금 2분의 3이 생겼으니까 더하기 2분의 3에 빼기 3 이렇게 하면 여기 식은 당연히 원래 거랑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 봐봐 얘를 곱한 식은 1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얼마겠어? 얘를 곱한 식은 1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얼마라고? 0이 된다고요. 얘 지금 중점에 대한 3차함수의 정적분이니까 얘는 0이 돼. 그러면 이제 얘는 뭐해지는 거 없어지는 거야. 필요가 없고. 그럼 이제 뒤에 얘만 남았고. 이제 보면 이제 몇 차함수야? 몇 차함수가 돼? 2차함수 넓이 공식이 되는 거야. 되니? 그러니까 여기에 1부터 2까지 2차함수 면적국 쓰니까 6분의 2 빼기 1의 세제곱에다가 얘를 뭐 하라는 거야? 그냥 곱하라는 거잖아. 되니? 그런데 이거를 우리 양수 처리하기 위해서 3에서 2분의 3을 빼주는 거야. 2분의 3. 그러니까 이게 딱 여기 넓이 공식을 써주고 3에서 중점 빼기가 딱 되는 거야. 몰라? 알아?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넓이 공식 요거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외워두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적분이나 또는 그런 넓이들을 훨씬 빠르게 구할 수가 있을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 넓이 공식들은 정말 잘 쓰면 정적분 한 번도 없이 이 넓이와 적분을 너네가 풀 수가 있을 거다. 알겠죠? 간격이 같아야 돼요. 3차함수의 간격이 같으면 정적분은 위쪽과 아래쪽의 면적의 합이니까 면적의 차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방금 했던 거랑 이거랑 똑같은 상황. 그런 상황의 정적분을 다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각각의 값을. 자, 그러면 자, 한번 1번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들을 구해볼게요. 자,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3차함수 마이너스 1, 1, 3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거다. 그럼 이 넓이는 원래는 여기 적분한 거랑 여기 적분한 거를 뭐 해줘야 돼? 빼주는 게 원래 정석이야. 말부터 1까지 요거 적분하고 그리고 1부터 3까지는 얘를 적분해서 뭐 해줘야 된다고? 빼주는 게 원래 정석이다. 하지만 이제 3차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간격을 봤더니 여기도 두 칸이고 여기도 두 칸이면 이때는 면적이 뭐 할 거니까? 똑같을 거니까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얼마면 되겠다? 2를 하면 되는 거고. 됐니? 그러면 이제 이걸 적분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돼? 원래 전개를 해줘야 되는 거야. 됐니? 근데 이 전개가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고 복잡하잖아. 그럴 때 다음과 같은 요령이 필요하다. 내가 이 전개를 쉽게 하려면 당연히 면적이라는 것은 평행이동에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센스가 있는 거야. 즉, 이 식을 가운데를 0으로 만들어줘라 항상.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면서 이제 이 정적분은 다음과 같은 놈이다.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전부 다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x 더하기 2 x
x 빼기 2가 된다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야. 전부 다 마일만큼 평행이동한 거. 그럼 이제 이 전개가 훨씬 더 방금 위에 거보다 뭐해져? 쉬워지겠죠? 그래서 2배의 마이부터 0까지 전개한 x세제곱 마이너스 4x를 정적분해서 구하면 그래도 가장 나이스하게 구할 수가 있는 방법이야. 하지만 적분하기 귀찮아서 어떻게 구하겠다? 적분하기 귀찮아서 어떻게 구하겠다? 넓이 공식을 구해보면 결국에는 2배야. 뭐에? 여기 면적에. 자, 여기 면적 곧바로 가면 6분의 제곱창개수 1에 1 더하기 1의 세제곱에다가 얘에서 중점 빼기야. 얘 중점은 얼마야? 더한 거의 절반이니까 0이 돼서 여기가 3 빼기 0으로 해서 딱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계산만 해보면 2와 3이 곱하기 6, 6이 지워지겠고 얼마가 되겠다? 곧바로 8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원래 항상 정석은 정적분으로 구하는 거지만 공식으로 구하면 훨씬 더 빠르게 구할 수가 있을 거다. 알겠죠? 어디 갔다 올래? 화장실이라도. 그래, 갔다 와. 자, 그 다음은 4번. 이차함수와 x축 둘러싼 넓이. 그냥 생각할 것도 없다. 뭐 이용하면 되나? 바로 공식. 그래서 넓이는 6분의 1에 2-1의 세제곱. 맞죠? 그래서 이차함수와 x축 둘러싼 넓이는 곧바로 넓이 공식으로 그냥 구해버리면 끝난다.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자, 오른쪽 근의 하치 곡선과 x축 및 두 직선 x는 마일과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원래 정석은 어떻게 해요? 마일부터 1까지 적분해주고요. 1부터 2까지 적분한 거에다가 뭘 붙여라?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원래 정석이죠. 그러니 일단은 어디를 좀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겠니? 잘 봤더니 여기는 전체 넓이 공식에 뭐가 되겠다? 절반이 되겠다라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이야. 넓이 공식 얼마? 6분의 1에 3-1의 세제곱이라고 저기를 구해주면 되겠고. 됐니? 이거 정적분도 귀찮아? 이 정도 할 거야? 이 정도 해야죠. 특히 일단 보자. 자, 마일부터 1이니까 뭐 이용해? 우함수, 기함수. 맞아요? 얘는 누굴 날려? 홀수, 차수 날리고. 됐어요? 그래 놓고 그럼 몇 배? 2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더하기 3만 계산하자가 되는 거죠. 됐니? 이게 귀찮은 사람이 있어, 만약에. 이것도 많이 귀찮아. 자, 그러면 이차함수에서 이런 넓이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나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적분하기 싫어.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보세요. 내가 구하려는 면적은 지금 이러한 모양이에요. 이러한 모양. 이러한 모양인데, 이러한. 지금 여기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죠. 그럼 여기를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두 개를 있는 직선을 딱 그리게 되면 내가 구하려는 넓이는 삼각형에서 이 부분을 뺐다가 되는 거야. 즉 내가 구하려는 면적이 삼각형에서 빼는 거야. 이러한 면적을. 됐니? 그러면 삼각형의 면적 정도는 구해주기 위해서 함수값 하나를 찾아주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1 더하기 4 더하기 3이 돼서 얘가 8이 된다라고 구한다면 이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에 밑변 길이 2에다가 높이가 8이 되는 거야. 여기서 뭘 뺄 거냐면 얘를 뺄 건데, 얘가 지금 상황이 여기가 만난 점이 1이고 여기가 1이죠. 그럼 얘를 x축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x축이라고. 그러면 얘도 뭐의 공식이 되면 이차함수의 넓이 공식이 돼서 최고차계수는 저거 그대로 따라가면서 6분의 1에 1 빼기 빼기 1이니까 더하기 1의 세제곱으로 딱 구한다면 이러한 일반적인 이차함수와 둘러싸인 넓이도 구할 수가 있을 거다. 하지만 이거는 그래 적분한 게 낫겠죠. 이런 거는 알려는 주되 그냥 이 정도는 하자. 적분. 알았죠?
하지만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정적분이 너무 복잡해요. 2차 함수인데. 그럴 땐 한번 써먹어 볼만 하다. 알겠죠? 답은 안 냈네. 답은 얼마야? 응? 답 계산 좀 해볼까? 얼마야? 8 빼기 6분의 8 더하기 얘가 또 8이니까 이게 날라가서 4니까 2로 나누면 3분의 2, 6분의 4 여기 6분의 4 6분의 4 그러면 8 마이너스 6분의 4 3분의 2 그러면 얘가 3분의 24니까 3분의 22 이렇게 3번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됐죠? 3개 했어요. 3개. 자, 그 다음에 12번. 자, 곡선과 마찬가지 X축 둘러싼 넓이. 자, 말 그대로 그냥 하나는 아래쪽에 있는 거, 하나는 위쪽에 있는 넓이를 그냥 구하라는 거다. 자, 그래서 3차 함수에 결국 여기에 S1, S2. S1은 어떻게 구하냐면 당연히 인테그랄 A부터 0까지 X세제곱을 적분한 거에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당연히 붙이고 S2는 0부터 B까지 그냥 X세제곱을 적분하는 거다. 이것도 적분하기 싫은 사람이 할 거 안 할 거야 이거는? 이것도 안 할 거야? 이것도 안 할 거라고? 뭘 할 건데 적분을? 자, 이건 당연히 얼마에 계산하면 4분의 뭐가 되겠어? B의 몇 제곱이 되겠어? 4제곱이 되겠죠? 얘도 계산하면 4분의 A 4제곱이 됩니다. 똑같이 양수로 해서. 그래서 두 개를 나누는 거고 B 4제곱분의 A 4제곱을 뭐한다?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당연히 요거는 A가 3B니까 얘는 총 81B의 4제곱이 돼서 답은 81이 되겠다. 정말로 쉬운 정적분까지 좀 하자. 근데 조금 이 상황이 복잡한 거에 대해서만 선생님이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은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근데 Y에 대한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네. 결국에 이제 Y에 대한 2차식도 결국에 뭐야? 넓이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결국엔 저기네. X와 Y 자리를 바꾸면 원래가 그냥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즉 얘는 원래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놈이냐면 혹시나 그림을 그릴 때도 있을 거니까 자, 얘는 당연히 그림 그리는 방법은 X가 0이 되는 Y를 찾아서 1과 마이너스를 여기다 찍어 놓고 이번엔 그 다음에 Y에다가 0을 넣어서 X가 1인 거니까 1,0을 지나는 실제로 이런 2차 곡선 모양이 나오는데 얘랑 Y축의 여기를 구한다. 그럼 얘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X축과 말부터 1까지 둘러싸인 넓이랑 똑같은 거니까 얘도 그냥 넓이 공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분의 1에 Y쪽의 최고차계에서 똑같이 가면서 1 더하기 1의 몇 제곱? 3제곱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요게 Y제곱 나왔다고 겁먹지 말고요. 결국에는 그냥 X랑 Y를 자리를 바꾼 2차 함수로 둘러싼 넓이라고 생각하면 얘도 그냥 넓이 공식으로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Y축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도 6번 Y제곱은 X 더하기 1과 Y축리 Y는 2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여라. 그런데 이제 뭐야? 가끔 학생들이 그림 그리는 걸 만약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럼 어떻게 푼다고요? 차라리 어떻게 풀 것 같아? 이거 만약에 그림 그리기 어려워. X와 자리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바꿔라. 이게 만약에 어려운 분들은 그냥 X와 자리 바꿔서 야, 이거랑 X축 및 X는 2로 둘러싼 넓이 구해버리면 되잖아. 고민하지 말고. 맞니? 그래서 혹시나 Y축에 대해서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그림 그리기가 X, Y 자리 바꿔서 그림 그리자.
그러면 얘는 y는 x제곱 빼기 1이니까 당연히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의 말부터 1이 근인 거고 얘랑 x축 및 x는 2로 둘러싸인 넓이 어디를 구하는지 잘 봐야 돼. 이런 거 곡선과 x축 및 x는 2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게 곡선과 x축 및 x는 2다. 따라서 얘는 뭘 그냥 구하라는 것 같아.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제곱 빼기 1 dx. 당연히 요 x보다 위쪽에 정적 보니까 얘를 구하는 거와 같다. 이것도 하기 싫어? 이거 할 거 안 할 거야? 할 거야?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알 거 되겠지만 이런 소개도 했죠. 여기 면적 구하는 방법 여기를 잘라서 여기에 함수값 2를 넣은 것만 조금 구해주면 2를 넣으면 여기가 3이 돼서 요거는 이렇게도 갈 수 있다. 2분의 1에 1 곱하기 3에서 뺀다. 여기 넓이를 뺄 거야.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1과 2로 근으로 하는 넓이 공식. 그래서 6분의 1에 2 빼기 1의 세제곱으로 해서 적분을 안 하고 구할 수도 있긴 하다. 항상 이 넓이 적분 안 하고 구하는 방법들은 너네가 혹시나 정적분의 계산이 의심이 되거나 할 때 우리 검산용으로 또 쓸 수도 있으니까 알았죠? 어느 정도 계속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꼭 필요할 때가 온다고 막상 중요할 때 딱 필요하다고. 잠시 깼나 보네. 미애야. 자, 그 다음에 22번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실제로. x는 y 곱하기 1마 y제곱 y축을 둘러싸인 넓이네. 결국 그냥 3차 함수와 x축 둘러싸인 넓이랑 같을 거고 얘도 당연히 간격이 같으니까 한쪽 넓이의 2배가 될 거고 그럼 위쪽만 넓이 구해서 2배 하면 될 거다. 공식 쓸 수 있겠어요? 자, 2배입니다. 됐니? 얼마? 6분의 1에 1마 0의 세제곱에서 뺄 거야. 내가 구한 쪽 이쪽이니까 이쪽의 중점에서 말 빼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구하고자 하는 쪽의 중점에서 빼는 거야. 그럼 여기 중점이 2분의 1에서 1을 뺄 거니까 더하기 1. 요렇게 구해주면 곧바로 아까 2배의 넓이 공식으로 3차 함수와 축으로 둘러싼 넓이를 구할 수가 있더라. 알겠죠? 그래서 계산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 해볼게요. 자,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문제 가볼게. 자, 곡선 2차 함수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S2. S1과 S2가 같을 때, 면적이 같을 때 상수 k 값을 구하라는 문제다. k는 0과 2 사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말을 당연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살짝 그려줄 거고요. 당연히 요 2차 함수를 그릴 거다. 2차 함수는 당연히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여기가 마이너스를 이런 식으로 같이 붙여줘서 요 놈을 인수분해 보면 당연히 쟤는 근이 얼마인 k랑 2를 근으로 하는 2차 함수로서 k가 0과 2 사이 있으니까 저 조건에 만족하는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k가 되고 여기 2가 되고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결국에 얘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 부분이 S1인 거고 그리고요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가 S2가 돼서 자, 이 면적과 이 면적이 뭐 하더라? 같더라 라는 겁니다. 풀이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너네는 가장 효과적인 거를 딱 생각해서 이제 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난 3가지 알려줄게요. 일단은 오케이? 가자. 첫 번째 방법은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풀 겁니다. 얘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면적이고 얘는 위쪽 면적인데 넓이가 서로 뭐하다고요?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이 식을
0부터 2까지 그냥 적분해 버리는 거야. x축에 대해서. 그러면 요쪽과 요쪽의 면적이 같은데 여기는 마이너스 값, 여기 플러스 값이니까 정적분하면 그냥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라고 해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한 방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저식을 뭐 하세요? 적분하세요 문제가 된다라고. 그게 얼마다? 0이 된다라고 한 방에 풀어주면 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아, x축보다 아래쪽, 위쪽 넓이가 같다라고 나오면 그냥 여기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게 얼마다? 0이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다. 알겠어? 자, 두 번째 방법 갑니다. 두 번째 방법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 방법은 요 이차함수의 요 그림일 때만 빨리 푸는 방법이야. 요 그림에서만. 이차함수의 이 그림일 때만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어요? 갑시다. 다음과 같이 갑니다. 선생님이 요 놈을 f'x라고 해줄게. f'x. 그래서 얘를 가지고 fx 개형을 그려보자. 그럼 얘가 마, 뿔, 마가 되니까 되니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개형으로서 여기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개형으로 여기가 K고 여기가 지금 2인 상황인 거야. 다들 이해하죠? 그랬을 때 봐봐. 자, 여기 면적의 의미가 뭐라 그랬냐면 극대와 극소의 y값을 뭐라 그랬어? 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돼요? 그랬는데 이 면적과 이 면적이 뭐가 돼? 같다라는 것은 얘는 여기가 0이 여기 K지. 그럼 0부터 K까지 높이차도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높이차랑 이쪽의 높이차가 같다는 것은 요놈과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이 요놈의 좌표가 당연히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X좌표가 0이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야지만 여기와 여기 높이차랑 여기 높이차가 같을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잖아. 그럼 K는 얼마니? 라는 것은 몇 대면? 요렇게는 1대 2가 되기 때문에 됐어요? 요 K 좌표는 얘를 얼마로 나눈 거 그대로 3으로 나눈. 됐니? 3분의 2, 3분의 4가 되니까 요게 곧바로 3분의 2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 잘 살짝 모르겠어? 알겠어? 대현수 알겠어? 뭔지? 아, 근데 이 문제는 딱 요 그림만 가능한 거야. 요 그림에서만 이렇게 면적이 같은 상황에 여기 높이 차이랑 3점 높이 차이가 같으려면 여기랑 그었을 때 요 만나는 점이 딱 여기 0이 될 때가 이 그림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비율 관계가 2대 1이니까 두 칸 간격으로 3으로 나누면 여기가 3분의 2, 3분의 4가 돼서 K가 3분의 2가 되겠다라고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요 딱 그림 나오면 그냥 바로 풀 수가 있는 거지. 아, 1대 2. 여기서 그대로 1대 2라고 하는 거겠죠. 이 상태로 그대로 1대 2 딱 해서 K를 찾으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세 번째, 진짜로 면적이 같다. 면적 구해서 같다라고 풀 수도 있겠죠. 되니? 그러면 이쪽 면적은 뭘로 구할 거고 S축의 면적은 뭘로 구할 거고 넓이 공식으로 구하자. 6분의 최고참 계수 1에 2 빼기 K의 세제곱으로 구해주고 S1은 이쪽의 면적을 정적분으로 구해도 되고 또는 정적분하기 싫으면 삼각형 면적에서 얘기했죠. 여기가 지금 또 이렇게 부분이니까 이렇게 잘라서 삼각형에서 얘를 빼도 될 거다. 그럼 우리는 함수값 하나를 찾아줘서 여기다 0을 집어내 여기가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니까 이 S1의 면적은 2분의 1에다가 삼각형 면적 밑변의 길이 요거 K야. 여기 K죠. K와 얘는 높이는 2K가 되겠죠. 2K에서 뺄 거예요. 요쪽이
그니 0과 K로 그늘하는 이차함수 넓이 공식 6분의 1에 K 빼기 0의 세제곱을 해서 두 개를 같다라고 풀어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뭐가 가장 쉬워 보이고 뭐가 가장 어렵니라고 하면 당연히 2번이 가장 쉽고요. 3번이 가장 안 좋은 방법이야. 진짜 면적 구해서 하는 거. 이것보단 차라리 그냥 한 방에 적분해서 0 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원래는 요거를 할 때 가장 베스트는 이게 베스트고 이게 가장 별로야.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넓이 같다 문제 나오면 꼭 3번으로 풀려고 그래. 아무 생각 없이. 3번이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걸 인식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안에서는 2번이 가장 좋고 1번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3차 함수에서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자, 3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 추워? 잠깐 올려. 추워. 나도 추워. 추워. 24.5로 바꿔. 24.5. 자, 넓이 같을 때 K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K가 3보다 커. 3차 함수에서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같다라는 얘기는 뭐가 같으면 된다? 간격이 그냥 같으면 된다. 됐니? 그래서 K는 당연히 얼마가 돼야겠다? 6이 돼야겠다는 거고 만약에 K가 0과 3 사이에 있는 값으로 해서 넓이가 같으려면 이런 문제 나오면 그때 K는 당연히 얼마다? 2분의 3이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3차 함수에서 위쪽과 아래쪽의 면적은 간격만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곧바로 간단하게 K가 6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가 유형 10번. 넓이 B가 1대 2일 때 넓이를 구하자. 2차 함수.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를 A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B라고 하자. 근데 그 면적 B가 1대 2라고 한다. 그때 상수 B를 구하라. 여기가 이 면적의 2배래요. 근데 얘는 2차 함수일 때 풀 수가 있는 문제야. 2차 함수에 뭘 떠올려라? 대칭축을 떠올려서 2차 함수의 대칭축에서 이 면적과 이 면적은 뭐 할 거다? 같을 거다. 그런데 여기가 면적 B가 1대 2라 그러면 이 하나의 면적은 뭐라고 쓸 수가 있다? A라고 쓸 수가 있고 이 대칭축은 3이 된다라고 써주면 X축보다 위쪽의 면적과 아래쪽의 면적이 뭐한 모양이야? 같은 모양은 됐어요? 어떻게 푼다고요? 그냥 정적분으로 해서 얼마부터? 0부터 3까지 저 2차식을 정적분한 게 얼마가 된다라고 풀 거라고? 0이 된다라고 풀어주면 된다. 요것도 마찬가지 2차 함수일 때만 1대 1을 풀 수 있겠죠? 대칭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서 3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px에 0과 3이 되므로 우리는 3만 집어넣어서 27 곱하기 3분의 1 9 빼기 3을 집어넣으면 27 더하기 3p가 0이 되겠다. 따라서 p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18인가? 마이너스 18이니까 p는 6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다. 선생님이 가장 일반적인 풀이할 거고 그걸 깨달아서 모두 다 이렇게 푼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 정석은 다음과 같다. 2차 함수와 직선 둘러싼 넓이는 원래는 각각의 함수를 그려줘야 돼.
즉 0,6을 지나는 2차 함수와 y는 2x를 그려서 둘러싼 넓이는 여기구나.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만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 두 개를 모아다 같다라고 둘 거고, 그러면 얘를 넘겨서 이항해 보면 x제곱 더하기 4x는 0이니까 이 만나는 한 근은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가 되겠고, 그러면 나는 원래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정의는 인테그랄 0부터 4에서 위에 거 x제곱 더하기 6x에서 2x를 뺀 것을 적분하는 거와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를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가 되겠고, 얘가 결국에는 x로 묶어보면 마x로 묶어보면 x 빼기 4 dx가 된다는 얘기야. 뭘로 구할 수가 있었던 거야? 실제로 면적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되니? 뭐만 구하면 되겠니? 라고 누가 물어봐요. 그럼 뭐만 구하면 돼? 결국에 2차 함수와 직선 둘러싼 넓이는 뭐만 구하면 되는 끝나는 거야. 교점만 찾으면 끝나겠구나. 2차 함수와 직선 둘러싼 넓이는 결국에는 이걸 구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 교점만 찾고 2차 함수의 최고창 개수만 딱 찾아서 그냥 두 개를 같다라고 해서 넘겨서 근만 찾은 후에 그대로 넓이 공식으로 구하자라는 게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2차 함수 직선 넓이는 교점만 찾아라. 얘들아,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할까? 2차 함수와 2차 함수 둘러싸인 넓이를 만약에 구하래요. 예를 들어 얘가 y는 최고창 개수가 얘가 x제곱 더하기 모시기,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모시기에 얘 만나는 근이 예를 들어 1과 2가 생겼어. 넓이를 구하래. 자,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어요. 왜? 결국 두 개를 원래 뭐 할 거야? 뺄 거야. 빼게 되면 최고창 개수가 마이너스 2차가 될 건데 결국 두 개 뺀 거의 근은 뭐가 되겠어? 1과 2가 될 거니까 얘도 만나는 근과 최고창 개수 뺀 거가 마이니까 6분의 2에 2 빼기 1의 몇 제곱? 세제곱으로 구하겠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2차 함수와 직선, 2차 함수와 2차 함수 둘러쓴 넓이는 뭐만 딱 신경 써라? 2차 함수 앞에 최고창 개수랑 만나는 점만 신경 쓰면 되겠다. 알겠니? 그래서 그릴 필요가 없다가 중요하다. 알겠죠? 하나만 더 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3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원래는 어떻게 한다? 그려야 된다. 원래는 그려야 돼. 즉 원래 정석은 x 빼기 3의 제곱을 그리고 y는 x를 그려서 해당하는 만나는 교점에 대하여 이 넓이랑 이 넓이를 구해서 더해야 된다. 됐니? 그러면 일단은 두 개를 뭐하다? 같다라고 두겠고, 그래서 만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 넘겨서 인수 분해를 하겠지. 그럼 넘기면 x 빼기 3의 제곱 빼기니까 합차에 의해서 x 빼기 2, x 빼기 4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은 2와 4가 되므로 원래 정석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해서 위에 3차 함수 x 빼기 3의 제곱 빼기 x를 정적분하고 2부터 4까지는 누구에서 누구 빼서 직선에서
3차 함수를 뺀 거를 적분하는 게 원래 이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결국에는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식이. 얘가 그냥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 0부터 2와 2부터 4까지 이걸 구하는 과정은 그냥 얘랑 무슨 축으로 둘러싼 넓이 구하는 것 같다? X축과 같다. 3차 함수와 직선을 둘러싼 넓이는 는 같다. 한쪽으로 넘긴 이 3차 함수와 X축으로 그냥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와 같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넓이를 구하는 것 같으니 지금도 간격이 같으니까 한쪽만 구해서 2배 하면 될 거고 넓이 뭘로 구하면 되겠다? 공식으로 6분의 제곱장개수 1에 2-0의 세제곱에서 곱할 거다. 뭘 곱해요? 얘에서 얘 중점 빼기 4 빼기 1.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 3을 곱해주면 되겠다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2차, 3차에 곡선과 곡선, 곡선과 직선 둘러싼 넓이는 그림 그릴 필요가 없다가 중요하다. 알겠죠? 자, 유형 13번.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다. 특징은 y제곱이죠. 하지만 그냥 2차 함수 문제랑 뭐 한 거야? 똑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2차 함수와 또 직선이니까 만나는 교점만 찾아서 얘를 x는이라고 두면 y 플러스 2가 되므로 두 개를 뭐하다? 같다로 모아두면 끝나겠죠? 그래서 결국엔 만나는 뭐만 찾으면 끝난다? 근만 찾으면 돼서 2와 1의 마이너스구나. 됐죠? 그래서 요 둘러싸인 넓이,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지만 그 공식에 의해서 6분의 1에 2 더하기 1의 세제곱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맞죠? 그래서 y축으로 완전 둘러싸인 넓이지만 2차 함수니까 근만 구해서 넓이를 구해버리면 된다. 자, 그 다음 유형 14번.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자, 2차와 2차죠? 뭐만 또 찾으면 된다? 만나는 근과 제곱창합 빼기 해수. 자, 그래서 두 개를 뭐하다? 같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3x제곱에 마이너스 12x 더하기 6은 0이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네요. 하지만 우리는 뭐만 이제 구하면 돼? 인수분해 안 되지만 두근의 차를 구해서 우리는 넓이는 6분의 3에 이 두근 알파 베타라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다. 자,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맞아요. 첫 번째 방법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구하는 첫 번째가 있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얘가 2가 돼서 베타 빼기 알파는 루트의 얘 제곱에서 이거 몇 개 빼기? 4개 빼기 8. 그래서 2루트 2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결국에 두근의 차를 구해보면 마비가 날아가더라. 마비 플러스 루트 2a분의 마비 플러스 루트라 2a분의 마비 마이너스 루트를 빼게 되면 마비가 날아가. 그러면서 여기가 몇 개가 돼? 2개가 돼서 두근의 차는 항상 다음과 같은 결과 a분의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다들 알죠? 이런 거. 그래서 두근의 차는 곧바로 a가 얼마야? 지금 요거의 근이니까 그냥 a를 1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바로 2루트 2라고 구할 수가 있다. 뭐 어쨌든 다 같은 얘기죠. 알죠? 같은 얘기다.
그래서 얘는 2루트 2의 세제곱. 2루트 2의 세제곱이 얼마입니까? 8 곱하기 2루트 2인가요? 8 곱하기 2루트 2. 답은 8루트 2가 되겠다. 자, 그래서 계속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다 구했다. 적분했나요? 한 번도 아직 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죠? 적분을 아직 한 번도 안 했다. 자, 그 다음 유형 15번도 자, 또 곡선과 곡선 3차랑 2차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그래 놓고 두 넓이에 뭘 구하래요? 차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릴까요? 안 그려도 되죠? 우리는 뭐 한다? 같다라고 해서 한쪽으로 넘겨서 3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넘겨서 x세제곱 마x제곱 마이너스 2x가 돼서 얘를 x로 묶어서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돼서 2와 1에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x 더하기 1 x 빼기 2가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3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를 봤더니 얘가 이렇게 그려져서 자, 둘러싸인 넓이가 S1과 S2인데 누가 더 큰 쪽? S2가 크고 S1이 작은 쪽이야. 그러면 당연히 간격에 의해서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가 되겠다. 그 두 넓이를 뭐 하래요? 빼래요. 됐니? 자, 넓이 빼기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니? 넓이 빼기. 지금 어떻게 구해? 넓이 빼기. 요거 넓이 빼기, 요 넓이 어떻게 구해? 요거 넓이, 요 넓이 뺀 거. 아, 넓이식을 구해서 빼자. 되죠, 당연히. 넓이 공식 2번 써서 빼면 되겠지. 젠장 넓이 공식을 하니까 다들 예를 들어 그러면 첫 번째 방법 넓이를 이용해서 빼면 이쪽 넓이 공식 합니다. 최고차항 계수이니까 6분의 1에 2마0의 세제곱에서 얘 중점 1에서 얘 빼니까 2를 곱해주면 되겠고 빼기 6분의 1에 0 빼기 1에 0 빼기 빼기 1에 세제곱에 얘에서 얘 중점을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 2에서 중점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니까 더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원래 정석은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원래 정석은 이 넓이에서 이 넓이 빼라. 그렇죠. 그냥 정적분하는 문제예요. 말부터 이까지 이 식을 적분하세요. 그러면 얘 값은 이 면적에서 이 면적의 차가 되는 거야. 위쪽 면적에서 아래쪽 면적 차가 정적분이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뭘 붙여서 마이너스를 붙인 게 그대로 S2 빼기 S1이 된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한 번에 정적분하기 문제다. 하지만 넓이 공식하면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죠. 맞죠? 이걸 또 정적분 해야 되니까. 원래 정석은 이거야. 서술형의 서술형은 넓이 공식은 이차함수 넓이 공식밖에 안 배워요. 교과서에서는 6분의 1 배워요. 지금 나머지 5개 중에 4개는 배우지 않아요. 교과서에 아예 없어요. 서술형에 쓰면 빵점이야. 그건 알아둬야 돼. 알았죠? 넓이 공식은 6분의 공식 하나 배웁니다. 교과서. 얘는 그거 유일하게 하나 나와 있다. 알았죠? 나머지는 다 그냥 끼리끼리만 알고 있는 공식들이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6번. 자, 또 두 곡선의 넓이가 같을 조건.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4마 x제곱과 y축 및 두 직선 y는 k,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얘와 얘가 서로 같을 때 상수 k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y는 k에 대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0부터 1까지 넓이가 서로 같다.
정석부터 가자. 정석은 어떻게 할까요? y는 k에 대해서 위쪽과 아래쪽의 면적이 같다라는 것은 정석은 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4마 x제곱에서 k를 빼. 그걸 정적분하라는 얘기야. 얼마인 줄 알아?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응? 이게 얼마인 줄 알아? K에 대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대해서 0부터 2로 둘러싸는 걸 같대. 그럼 요 2차 함수에서 y는 k를 뺀 거를 적분하면 얼마인 줄 알아? 다시 이 그래프를 그려볼까? 이 그래프는 요 4마 x제곱 k만큼 뭐 한 거야? 내린 거야? 알죠? 그러면 얘를 k만큼 내리면 그 그림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 그림은 얘를 k만큼 내리면 됐어요? 얘가 그대로 무슨 축이 되는 줄 알아? x축이 되고 이 그래프의 이름이 y는 4마 x제곱 마이너스 k인 거야.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면적이 같다라는 것은 됐니? 얘를 0부터 2까지 그냥 정적분하면 얼마다? 0이 된다를 푸는 게 원래 정석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상수 함수에 대해서 위쪽과 아래쪽의 면적이 같을 때는 두 함수를 뺀 거를 여기부터 그래 여기까지 정적분한 게 얼마다? 0이다라고 푸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 자, 이렇게 면적이 같다 문제를 하다가 보면 항상 공통 부분의 넓이가 생긴다. 즉 예를 들어 지금 여기도 선생님 이런 부분의 넓이를 t라고 잡아보면 지금 s와 당연히 저 s 면적이 같다라는 것은 s 더하기 t, s 더하기 t가 같다라고도 당연히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s 더하기 t의 이 면적과 s 더하기 t의 이 면적이 같다를 봤더니 요 s 더하기 t라는 것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그냥 4-x제곱을 정적분하라는 얘기고 얘랑 s 더하기 t 얘는 얘기는 뭐의 넓이? 사각형 면적이 되니까 2 곱하기 k랑 같다. 이렇게도 구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어떤 상수함수에 대해서 위쪽과 아래쪽의 넓이 같다 문제는 항상 이래요. 얘를 뺀 거를 적분한 게 0이다. 또는 그 공통 넓이에 대해서 각각의 면적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모양으로서 구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이를 구하자. 그래서 요거 뭐 계산을 하면 요것도 이참수니까 정적분하지 말고 전체 넓이의 절반. 그래서 6분의 1의 절반 2 더하기 2의 세제곱으로 구해주면 또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항상 정석이 있지만 그런 정석들을 정적분을 최대한 안 하고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더라. 알겠죠? 얼마야 K가? 계산했냐? 그래. 자, 그 다음 유형 17번. 자, 곡선과 접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기. 자, y는 x제곱 더하기 1과 이 곡선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자, 얘는 요 만족하는 도형을 그려줘야죠. 얘는 그려야 돼. 이런 접선이라는 활용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내가 구하는 면적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학생들. 왜? 이 그림 자체를 그리는, 지금은 2차인데 뭐 저게 3차나 4차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어려워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차함수와 1,2에서의 접선을 그렸는데 일단 이 접선은 당연히 뭐 해야 돼?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위에 점 나왔으니까 기울기 구해서 접선을 구해보면 얘가 2x고 1 넣으면 기울기는 2가 되겠고 y는 기울기 2에다가 x 빼기 1 더하기 2가 될 테니 정리해보면 2x. 그래서 요 직선은 요 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고 자 둘러싼 면적은 곡선과 접선 및 y축 여기가 되겠네. 이 넓이를 구한다가 되는 거다. 됐니? 자 정석적인 방법은 저 넓이를 구하는 정석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요 직선이 y는 x. 자 첫 번째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위에 거 x제곱 더하기 1에서 빼요. 아래 직선. 그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 위에 곡선에서 접선, 직선을 뺀 거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 자, 내가 구하는 이 노란색의 부분은 요렇게 그어보면 요 모양에서 요 삼각형을 빼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냥 2차 함수를 적분하는 거고 여기다가 뭘 빼자? 삼각형 면적 2분의 1에 1 곱하기 2를 빼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됐니? 또는 내가 구하려는 면적을 봤더니 얘를 이렇게 자르지 말고 이번에 요쪽으로 잘라버려요. 요쪽으로. 요쪽으로 자르게 되면 이 삼각형에서 이 부분을 빼도 되는 거야. 보여? 그러면 저기는 2분의 1에 또 이 삼각형 넓이는 얘랑 똑같겠죠? 1 곱하기 2에서 이번 여기서 뺄 거야. 여기. 그런데 이 면적은 요 상수함수 y는 이랑 요 2차 함수랑 둘러싼 넓이에 요거를 그은 거의 절반인 거야. 보여? 그러면 이 넓이는 또 뭘로 구하냐? 만나는 교점 두 개만 찾아서 말과 여기가 1이 되는 거니까 2차 함수의 면적 공식의 절반이 되겠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기가 절반이에요. 6분의 1에 1 더하기 1의 세제곱으로 구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걸 왜 다양하게 구해주냐면 분명히 이런 활용 문제의 그림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분명히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요. 그런데 맨날 아무 생각 없이 정적분을 하거든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아무튼 그 넓이를 그림해주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되고요.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맞죠? 자꾸 해봐야 돼. 자꾸. 그래야지 내신 때 바바박 풀고 목표는 30분 만에 수학 문제 풀고 20분 검토. 맞죠? 내신은 30분 풀고 20분 검토해야죠. 50분간 풀면 안 돼요. 시험은 내신은. 자,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왔다. 유형 23번까지인가요? 26번까지인가요? 23번? 다 왔어. 자, 55번. 자, 이번에도 곡선과 이 곡선 위의 점 마이 콤마 0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 3S를 구하라. 이 문제는 1초 컷이죠. 이 문제는 딱 1초 컷 낼 수 있죠. 뭐라고? 1초 컷. 갑니다. 또 이렇게 다르게 풀면 안 돼. 이 문제는 얘는 3차 함수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일 때 둘러싸인 넓이는 1초면 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갑니다. 일단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보면 3차 함수가 있고 어떤 점에서의 접선,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 점이 지금 마이너스 2인 거고 됐니? 요 점만 구해준다면 요 점은 접점
나머지 근에 대해서 3차 함수의 세근합은 변하지 않으므로 됐니? 마이너스 2는 마이 더하기 알파가 되므로 기억나 이거? 요 점은 곧바로 2가 될 거고 원래 내가 구하려는 것은 직선에서 3차 함수 뺀 거를 마이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건데 직선에서 3차 빼면은 요 3차 함수와 x축으로 접하는 넓이가 되니까 넓이 공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최고창 앞의 개수와 만나는 근에 의해서 12분의 1에 2 플러스 2의 4제곱이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응? 그래서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보자마자 야 이거 딱 그림 속에 머릿속에 딱 이거 있으며 마이가 중근이니까 마이 더하기 알파가 세근의 한 마이너스 2 그럼 이 알파가 2네 됐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와 2에 대해서 3차함수 넓이 공식이니까 12분의 최고창 개수 1에 2 플러스 2의 4제곱으로 딱 답을 써주면 바로 되는 거죠. 응? 또 이렇게 풀라고 했는데 또 나중에 또 그림 그리고 이 점 찾고 정적분 하시고 안 돼. 응? 알았죠? 요거 바로 이렇게 딱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유형식 9번. 자, 곡선과 y는 m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x축에 의하여 2등분 될 때 실수 m에 대하여 m 플러스 2의 세제곱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일단은 만족하는 조건에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0과 2를 근으로 하는 2차 함수에 얘와 y는 mx로 둘러싼 도형의 넓이가 x축에 의하여 2등분 된다는 것을 이런 그림을 뜻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쪽의 넓이와 이쪽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가 저 만족하는 조건인 거야. 아, 여기 면적 S, 여기도 S가 된다. 그때 저 m 더하기 세제곱을 구하자. 어떻게 구하겠니? 아, 이 직선과 2차 함수에 둘러싸인 넓이는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2배다로 풀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2차 함수와 직선 둘러싸인 넓이는 요 만나는 점만 구해주면 두 개를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 만나는 요 놈의 x좌표는 뭐가 되겠니? m 플러스 2가 되거든. 그러면 최고창 개수 1이니까 여기 넓이 공식은 6분의 1에 m 플러스 2 빼기 0의 세제곱은 2배예요. 2차 함수와 x축 둘러싸인 넓이 6분의 1에 2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일 거다로 풀면 곧바로 뭐가 딱 나온다? m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바로 나와버리는구나. 그래서 얼마? 16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넓이, 공식들을 활용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수, 20번, 21번. 자, 곡선의 넓이의 최소값, 최대 최소도 물어본다. 양수 K에 대해서 두 곡선과 직선,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를 구한다. 이번에는 만나는 교점이 아니라 X는 K야. X는 1로 둘러싸인 넓이야. 얘는 그림을 그려야 돼. 어떤 두 곡선으로 만나는 점의 넓이가 아니라 어떤 X는 1 이런 넓이는 그림을 그려서 K분의 1의 X세제곱 그려주고 0에서 3중근까지는 3차 함수 하나 그려놓고 얘는 마이너스 9K X세제곱도 0에서 3중근인데 부호는 음수가 되니까 이렇게가 되겠고 얘랑 곡선과 X는 1로 둘러싼 넓이니까 이 부분을 구하라는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정석적으로
그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위에 거 k분의 1 x세제곱에서 빼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9k x세제곱을 뺀 걸 정적분하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 마마 맞는 건 뭐가 되겠고? 플러스가 되겠고, 당연히 요 놈을 정적분해서 0과 1을 집어넣어보면 이거 쉬우니까 감탄합시다. 4k분의 1 더하기 4분의 9k가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 k는 양수에 대해서 더하기의 최소를 구할 건데 k가 분모에 있고 하나 분자에 있고 더하기가 나오면 최소값은 뭘로 구한다? 산술 기하로 구해서 2루트 2개 곱 16분의 9로서 4분의 3 곱하기 6 2분의 3이다라고 구한다. 산술기하 다들 기억하죠? 서로 더하기의 최소 구할 때 2루트 AB로 구하자. 기억해요? 대표적으로 서로 역수관계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이런 거 기억하나? 이런 거 될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일 때 A 더하기 B의 최대를 찾아라. 코시 슈바르츠. 혹시 이런 거 기억하나? 코시 슈바르츠. 여기 숫자로 해야 되나? 2, 3 할까? 2, 3 이거 2, 3B 최대값 구하라. 최대 최소 구하라. 이거 기억해? 몰라? 응? 코시. 자, 코시 슈바르츠 쓰면 2A 더하기 3B의 전체 제곱은 그거나 같아요.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죠. 기억해? 이거 5. 그래서 제곱이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 최소 나오죠. 기억해? 몰라? 산수계 하면 코시 슈바르츠 같이 기억해 줘야죠. 나오진 않지만 우리 수능에 지금 나오진 않지만 한 번쯤은 써볼 만해요. 요게 원래는 무슨 파트죠?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이거? 원래 뭐 구한 줄 알아? 최대 파트 뭐야? 이걸 때 이거 최대 최소 구하기 원방 문제죠. 원방 문제 원래 알죠? 원방 이거 는케라 두면 이 직선과 원 최대 최소 절편의 최대 최소 접할 때 원점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뭐랑 같다? 반지름 같다로 푸는 거죠. 이런 거 갑자기 딴 얘기 하자고 아무튼 좀 그런 게 있다고 좀 기억을 해보라고 산술기가 나오면서 중요한 건 이런 걸 다 알면 엄청 쉽다고. 전체적으로 고1 것도 알고 하면 문제를 풀면서 너무 고2 거에만 국한되면 안 돼. 고2, 고3에 고1 거 그래도 잘 알아야 된다. 중요한 것들은 갑자기 고3 문제 집합 나오면 선생님 저 집합 까먹었다고 못 풀고 막 이러면 안 된다.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라 그랬더니 선생님 저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 까먹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다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중간중간에 내용을 다 기억을 해야 돼. 갑자기 문제에 필요 충분 조건 나오고 막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나왔더니 선생님 저 그거 까먹었네. 이러면 안 된다고. 다 까먹었지. 자, 64번. 절대값 그래프와 직선 y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얘는 절대값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넓이기 때문에 그냥 아까처럼 곡선과 직선이 같다로 바로 넓이를 구할 수는 없다. 이런 특수한 상황은 그림을 그려서 내가 원하는 상황의 넓이가 어딘지를 표현하고 그 넓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얘는 말과 0을 근으로 하는 2차 함수의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를 뒤집어 깐 거니까 이렇게가 되는 거고, 얘랑 직선 y는 2랑 둘러싸인 넓이인데 얘 꼭지점의 y좌표는 뒤집어 까봤자 2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y는 2는 여기 있을 거고, 그러면 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싼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고,
우리는 이제 색칠해놓고 가장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은 2차 함수구나. 2차 함수면 요 만나는 점 2개만 찾으면 끝나겠다라는 생각에 여기를 원상복귀한 요렇게 해서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2개를 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주 베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2차 함수 x제곱 더하기 x와 2랑 만나는 교점을 찾아보면 2와 1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 되겠더라.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넓이는 6분의 1에 1 플러스 2의 세제곱에서 뺄 거예요. 2개. 6분의 1에 0 빼기 1 더하기 1의 세제곱을 하면 정적분 없이도 가장 효과적으로 저 넓이를 구하겠다. 결국에 만나는 교점이 생기는 것들은 다 넓이 공식이 통하거든. 하지만 그림을 그려서 답을 내야 된다. 알겠죠? 두 개 남았네요. 두 개 남았다. 유형 22번. fx와 역함수가 주어졌을 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2부터 10까지 gx dx 값을 구하라. 답 기억나니 이거? 어떻게 풀어? 답 딱 기억. 답 얼마인지 기억나? 그렇지. 답 얼마야? 한 번씩 들어요. 답 얼마? 기억나는 사람? 답 얼마 있지 이거? 아무도 기억 못해? 답 얼마? 얼마? 22가 없는데 어떻게? 12? 20! 어떻게 구했다? 얘 2개 곱한 거에서 2개 곱한 거 뺐죠. 설명.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더할 겁니다. 인테그랄 fa부터 fb까지 fx의 역함수 gx dx 값을 구하겠다라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그럼 이 결과값은 항상 다음과 같아요. bfb 마이너스 afa다. 증명해 볼게요. 자, 그림 증명 첫 번째 갑니다. 그램을 이용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일단 fx는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역함수 존재할 조건 뭐죠? 1대1 대응. 1대1 대응 조건은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함수가 돼야 된다. 맞아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3차 함수처럼 특징적으로 미분했더니 3x제곱이 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만 나올 거예요. 증가밖에 안 나와요. 감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수투에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에 대해서 이걸로 구하는 문제는 증가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가인 아무 함수나 그려도 다 통용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이 아무 함수나 하나 그릴 거야. 증가인 거. 3차 아무인 거나. 그랬더니 얘가 fx야. 그러면 gx는 뭐의 대칭인 놈?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가 되니까 요거는 딱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알 수가 있을 거야. 역함수가. 그랬을 때 나는 뭐에 대한 정적분을 구할 거냐면 a부터 b까지 fx dx, a부터 b까지 fx dx의 정적분과 fa부터 fb, fa가 여기야. fb가 여기야. 그랬을 때 fa부터 gx dx니까 gx. 그러면 fa를 x축에다가 써주면 여기. fb를 x축에 놓으면은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저 정적분의 합은 다음을 구하는 것 같다. a부터 b까지 fx dx와 됐어요? fa부터 f까지 gx dx니까 여기 부분에 정적분 값을 더하는 것과 같다. 근데 x축보다 위쪽이니까 넓이합인데 이 면적을 y는 x에 대칭을 하면 됐니? 어디가 딱 되겠다? 이 부분이
되겠다가 되겠죠. 맞아요? 대칭. 그랬더니 뭐? 기역자 모양이 되겠고, 이 기역자 넓이를 구하는 것은 큰 직사각형에서 조그만 직사각형을 빼는 거니까 큰 직사각형 BFB, 조그만 직사각형 AFA. 그래서 두 개를 뭐 하면 되겠다? 빼면 항상 되겠다. 너네 친구 세 번째 하잖아. 근데 왜 아직도 기억을 못해? 또 기억났어? 시험에는 이거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이거 잘 안 물어봐. 누구 물어볼까? 얘만 구하는 거 물어봐. 얘만. 역함수의 정적분 구하라고 나온다고.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지만 보자마자 탁 해서 이렇게 구하겠다가 생각이 들어야 돼. 너네 이거 완벽하게 이거는 역함수의 이거는 외워야 돼. 거의 외워. 학교에서 안 해줬어요. 뭐가? 학교에서 안 해줬어요. 학교를 안 다녔는데 어떻게 알아? 그거는 뭐가 이거? 쓰는 거지. 이 결과는 항상 이건데. 이 결과는 항상 이거니까 이거는 그냥 쓰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뭘 물어본다고? 이거 많이 물어봐. 이것만. 이거. 그럼 얘는 역함수 적분은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워. 안 배우잖아. 미적분에선 배워. 그래서 수학2에서는 안 배우니까 그냥 이거 외워서 얘 빼기 해서 이거 딱 바로 가야 돼.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걸로.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대표 쉬운 건 이거 나와요. 이거 나오면 그냥 곱한 거에서 빼라. 알았죠? 근데 얘만 물어보면 얘에서 얘 빼는 거. 이거 숫자 찾아야 돼. 이거 숫자 다 찾아야 돼, 니네가. 이거 찾아줘야 되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요거 여기다 갖다 쓰고 그렇게 되는 A와 B를 찾아줘야 된다고. 요거. 알아들어? 요 A, B 찾기. 그렇게 해서 이거 풀어줘야 돼. 뭐 마트통이 있으니까 마트통에서 해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자, fx와 그 역함수에 대하여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기. 고일 때도 했었죠? 함수 단원에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는 역함수란 건 결국 뭐의 대칭인 놈이니까 y는 x의 대칭인 함수기 때문에 어떤 fx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는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y는 x에 뭐 할 거다? 대칭할 거야. 예를 들어 이런 fx에 대해서 y는 x가 당연히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 역함수는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러면 둘러싸인 면적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려면 결국엔 이 fx와 y는 x는 뭐 해야 된다? 최소 두 점에서는 만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뭐가 생긴다? 그에 해당하는 넓이가 생겨서 그런 넓이를 구하는 거는 진짜로 이쪽을 구할 필요는 없고 원래 거와 y는 x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서 걔 몇 배? 2배를 하는 게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싼 넓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 둘러싼 넓이는 fx와 x로 둘러싼 넓이에 몇 배를 하면 되겠다? 2배를 때리면 되겠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와 누구랑 둘러싸인 넓이만 구하라? x랑 둘러싸인 넓이만 구하자. 너 또 시험 때 2배 안 때려서 틀리지 마라. 그래서 는 x. 그러면 그냥 넘겨서 3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되겠고 얘는 x제곱에 x 빼기 1은 0이니까 한쪽에 중근과 나머지 근이니까 이 넓이는 2배야 2배 2배야 2배. 시험 때 이거 절반서 틀린 사람 엄청 많어. 공식 12분의 1에 1-0의 4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 알겠죠? 이렇게 해서 넓이까지 끝냈다.